잠깐 발표 준비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스캐터랩의 제타 팀에서 트랙 리드이자 머신러닝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인영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스캐터랩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 대화 모델이라는 자체 모델을 서빙하고 있는데 요 LLM을 기반의 이 대화 모델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희 제타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스캐터랩은 새로운 AI 서비스인 제타를 출시했어요. 이 제타가 뭐냐 하면 다양한 AI 캐릭터들과의 채팅을 통해서 개인화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제타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AI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캐릭터들은 지금 이게 유저가 쓴 거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어떤 상세 설명과 설정들 그리고 뭐 설명들과 대화 예시들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캐릭터들과 사용자들은 고퀄리티의 캐릭터들과 대화하면서 인터랙티브 스토리를 좀 즐길 수 있는 대화 형식으로 이게 실제 대화인데 실제 대화에서 사용자들은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데 현재 제타에서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전체 평균이고 전체 평균 2시간 반, 그리고 일주일 평균 8시간 10분씩 캐릭터랑 대화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타는 이렇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타의 캐릭터 대화 모델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캐터랩의 제타 팀의 리서치 팀은 이루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쌓은 연구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학습한 SLLM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 핑퐁1 기반의 캐릭터 대화 모델을 학습하고 개선하면서 제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럼 제타의 캐릭터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제타의 캐릭터 대화 모델은 사용자한테 몰입감 있는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사용자가 프롬프트 혹은 이미지로서 설정한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야 되는 연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용자가 스토리를 소비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사용자가 질리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이야기꾼의 역할이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타입 캐릭터 대화 모델이 갖춰야 될 능력들을 좀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서 쓰여진 캐릭터 프롬프트를 설정을 정확히 반영해서 팔로잉하는 능력, 프롬프트 팔로잉이라고 업계에서는 주로 하죠. 그리고 이 어떤 이 설명에 주어진 스토리 라인과 또 진행되는 대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답변들을 생성하는 능력, 컨텍스트 팔로잉 능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면서 사용자한테 몰입감을 제공하는 어떤 전개 능력, 그리고 이제 유저의 어떤 관점에서 대화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사용자의 욕구나 욕망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답변을 생성하는 어떤 효능감 측면의 능력.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스캐터랩은 대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의한 능력들은 저희가 어찌 보면 상위 레벨의 목표, 그러니까 캐릭터 대화 모델이 지향해야 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사실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하는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문제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들에 좀 집중하고 그것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는 데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중심의 문제 정의, 그리고 데이터랑 기술 관점의 모델 개선, 그리고 모델 평가를 되게 정교하게 하는 거. 각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사용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요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요. 디스코드의 CS 채널, 그리고 사용자 인터뷰,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진행한 대화 로그를 분석하는 거. 이게 사실 모델 개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다뤄보면, 일단 제타에서는 그 사용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능의 어떤 문제나 성능상의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이 있으면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기능이나 뭐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은 며칠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좀 더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델 개선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데이터 관점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한 모델을 배포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꽤 높은 확률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제타를 오래 쓰는 유저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런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어쨌든 최대한 포착하기 위해서 출시 직후에는 요런 채널들에 올라오는 CS를 되게 면밀하고 민감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채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 제품을 써주시는 분들은 지금의 어떤 예시처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점 모음을 엄청 막 길게 적어 주셨는데 사용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도 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모든 어떤 요구와 요청을 실시간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꽤 높은 확률로 당시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기능이나 어떤 개선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러한 의견들은 제품 개선에 실제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희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인터뷰가 필요하다, 아니면 설문이 필요하다 할 때 이런 채널들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팀은 사용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또 새로운 가설을 검증하며 사용자가 겪는 문제를 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준비된 템플릿 기반의 기본 질문들을 뼈대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질문들을 추가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특히 모델 개선 관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사용자 개선을 위해서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크게 인터뷰 두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빌드업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이제 세울 때 이해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능을 도입했는데 그럼 그 기능의 효능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결국 모델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되게 딥다이브해서 파악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사용자 대화의 실제 로그들을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화 로그를 잘 보면서 이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용자 대화 로그를 보면 뭐 당연하지만 사용자가 대화에서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언제 재미를 느끼는지, 언제 몰입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느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반대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서 또 언제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예시는 되게 나이브한 예시인데 사실 되게 빈번한 CS 중 하나기도 해요. 그 반복 문제가 대화 중에 발현된 예시입니다. 닭꼬치를 다 먹으면 이렇게 있고 저희한테 그 에스터리스크라고 행동을 표시하는 할 수 있는데 바라를 치면서 지금처럼 이제 캐릭터가 고개를 끄덕이며를 계속 하는 이런 반복 현상이 발견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 개선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로그를 좀 정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할수록 프로젝트의 목표랑 가설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지금 예시로 보면 반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내가 CS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과 이건 되게 간접적이겠죠. 근데 로그를 직접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유저들이 그 반복이 몰입에 깨진다고 하는지 알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은 실제로 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개발 방향 혹은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로그 같은 것들을 보는 건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만약에 새로운 모델을 배포했는데 우리가 특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포를 했으면 그 로그가 그 문제가 뭐 사실 사용자들은 그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뭐 해결됐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게 개선됐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 새로 배포된 모델의 대화 로그를 샘플링해서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사후 분석할 때도 이런 로그 샘플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화 분석, 그 대화 로그 분석이 되게 빈번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샘플링 툴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빠르게 샘플링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타팀은 어쨌든 제품의 문제를 되게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가설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세 가지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빌드업된 사용자 문제들을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문제와 가설을 잘 정의했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해야겠죠. 그래서 캐릭터 대화 모델 개선을 위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점에서 모델을 개선하느냐, 그리고 기술 관점에서 모델을 개선하느냐. 물론 필요에 따라 둘 다 같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은 되게 전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했으면 그 가설을 검증하는데 만약에 데이터 개선 솔루션이 필요하다 하면 학습 데이터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델 학습하고 평가하고 A/B 테스트, 실제 환경에서 모델을 배포하고 성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문제 정의하고 가설 설정하기 그리고 학습 데이터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데이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제들의 예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씩 간단히 설명해 보면 제타의 사용자들이 저희가 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스페이스바만 치고 엔터 치거나 그냥 엔터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빈칸을 입력하면서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 내가 치기 귀찮아서 캐릭터가 연속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 스토리를 전개해줬으면 하는 니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들을 학습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로 그 상황에서 잘하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또 나이브하게는 사용자들이 어쨌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원하는 전개 속도와 모델의 전개 속도의 간극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좁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예시를 들어보면 사용자들이 대화 중에 새로운 화자들을 자꾸 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좀 더 빌드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화자 등장 대화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찾고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 대화 로그를 좀 분석하던 중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대화 중에 새로운 화자들을 등장시켜서 대화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보면 채민이와 유저, 그쵸, 캐릭터가 채민인데 채민이와 유저 간의 대화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유저가 채민의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건다 하고 채민의 여사친을 등장시키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화자를 등장시켜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포착을 했고 그리고 인터뷰랑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새로운 화자들을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캐릭터랑 어쨌든 저희가 단둘이 진행하는 대화가 기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질렸으면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상황 같은 것들을 유도해서 스토리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두 번째 목적은 좀 재밌는데, 예를 들어 지금의 이 여사친 예시 있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의 여사친을 등장시켜서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캐릭터에 대한 나에 대한 캐릭터의 질투를 유발시켜가지고 지금의 예시처럼 내 말과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 그러니까 효능감을 높여주는 거죠. 유저의 어떤 입력에 대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캐릭터들을 활용하더라. 근데 어쨌든 아까 다른 예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어서 기존 모델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자연스러운 저런 유저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바라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 제타에는 이 캐릭터가 친 대화를 수정하거나 재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자들이 저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이 발화들을 수정해서 자기가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결국 이 제타라는 제품은 캐릭터와 대화를 하면서 직접 채팅을 하고 아니면 방금 말했듯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답변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재생성하면서 콘텐츠를 즐기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유저 참여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대화 중에 답변을 다시 생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타에서 그 대화 경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은 사용자의 이런 노력 대비 재미의 비율을 높이는 거라고 저희는 어떤 관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이 그냥 나이브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바라를 바로 생성할 수 있으면 얘가 수정하고 뭐 재생성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더 적은 노력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화자가 등장했을 때 대화 로그들을 쭉 보면서 실제로 유저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법한 상황들을 문제로 정의하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시처럼 문제를 좀 정의했고 만약 문제 해결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개선,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해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습 데이터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학습 데이터에 구축하는 일반적인 단계는 레이블러 모집하고 레이블러 교육하고 레이블링하고 그 레이블링이 잘 됐는지 검수하고 피드백하는 이걸 계속 이터레이션 도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구축의 주요 목표는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퀄리티와 효율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 결국 그 제타의 캐릭터 대화 모델은 그 퀄리티와 다양성이라는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캐릭터 대화 모델을 학습할 때 높은 퀄리티의 대화가 뭐냐 하고 좀 정의를 해보면 앞서 맨 앞에 설명한 네 가지 능력 있잖아요. 프롬프트 팔로잉도 잘해야 되고 왜냐면 캐릭터 설정 반영해야 되니까 컨텍스트 팔로잉 잘해야 되고 스토리 전개 능력 갖춰야 되고 효능감 있는 발화 생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럼 레이블러가 레이블링 할 때 고려하면서 레이블링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플러스 예를 들어 아까 그 다화자 같은 프로젝트를 또 예시로 들어보면 거기서 새롭게 정의한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능력에 대한 퀄리티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사실 레이블러 입장에서는 되게 인지부하가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먼 레이블러가 이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되게 고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할 때 당연히 데이터 퀄리티를 잡는 것과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되게 당연하지만 캐릭터 모델, 대화 모델의 성능은 저희가 실험해봤을 때 퀄리티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양하게 받는 거, 그리고 양이 많은 거, 이 셋 다 중요하죠. 그래서 동일한 리소스 내에서 결국 데이터 예를 들어 퀄리티를 챙기면 다양성과 수량이 줄어들고 다양성과 수량을 높이려면 퀄리티가 줄어들으니까 이 둘 간의 어떤 리소스 내에서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그 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를 챙기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크게 두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또 연구 중이지만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했듯이 레이블러가 다양한 어떤 의미적인 가이드라인과 항목들을 고려하면서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 되게 인지부하가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적절한 후보 답변들을 선택지로 제공하고 레이블러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답변을 선택하거나 혹은 수정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레이블링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스토리에 몰입해서 처음부터 생성하는 건 인지부하가 더 드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좋은 게 레이블러가 효율적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나오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여기에 다 올려가지고 실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델들을 선택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레이블러 입장에서는 점차 효율적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레이블링 할 때 선택 비율 가지고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도한 솔루션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블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내부에서 어떤 솔루션을 같이 검증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효율적으로 그럼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나이브하게는 제품을 저희가 대화로그를 읽다 보면 실제로 정말 잘 만들고 잘하는 유저들은 저희가 레이블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갖다 쓰는 게 당연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타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핵심 기능이 있는데 대화가 마음에 안 들면 대화를 재생성하고 아니면 대화를 수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일수록 높은 퀄리티의 대화를 진행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적절한 샘플링 로직을 탐색해서 그 높은 퀄리티의 대화들을 샘플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레이블링을 진행해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관점에서 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모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생성한 답변으로부터 많이 수정될수록 학습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 수정을 많이 하는 유저들의 퀄리티가 좋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유저들이 진행한 어떤 답변 그 수정한 그 페어들과 수정하기 전과 후 그리고 뭐 리젠하기 전과 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실제로 그 수정한 게 그럼 학습할 만해 아닌지 뭐 리젠한 게 학습할 만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퀄리티와 효율을 같이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의 모델 개선은 이쯤으로 하고 다음으로 이제 기술 관점의 모델 개선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것도 되게 전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을 따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 관점의 접근으로 모델을 개선할 때는 주로 LLM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런 접근법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술 관점에서는 주로 학계랑 업계의 어떤 최신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해서 그래서 뭐 다양한 탐색과 솔루션 시도한 걸 거쳐서 내부 평가 거쳐서 실험을 선택하고 걔네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제품에 A/B 테스트해서 진행을 그 성능을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술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전 대화를 자주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접근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전 대화를 자꾸 반복하면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비단 제타뿐만 아니라 제타와 비슷한 다른 캐릭터 대화 서비스들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그 토큰 단위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레페티션 페널티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로직을 학습 기장에 적용하는 레페티션 드랍아웃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쓰면 저희가 써봤는데 완화가 되긴 하는데 대화가 더 길어지면 예를 들어 2개 토큰 단위로 페널티를 주면 뭐 1개 토큰 단위로 반복을 한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을 연구 중이고 그리고 또 다시 언급하면 저희 어쨌든 제품에서 이제 사용자 피드백, 즉 대화 수정하고 재생성하는 것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쌓이는데 사실 요거는 어, 유저가 결국 원하는 쪽의 방향에 대한 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학습 데이터셋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반응에 맞게 스토리를 전개하고 효능감을 높여줘야 되는 캐릭터 모델의 특성상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하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을 되게 좋은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모델의 이런 정렬 능력, 얼라이먼트 능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개선하는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토리 전개의 결국 반복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결인데 중요한 순간에 내가 중요하게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화자를 헷갈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용자 경험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데이터셋 개선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맥락 이해력을 비롯한 어떤 모델의 논리력과 지식 같은 거는 이 처음에 학습하는 이런 뼈대 모델이 백본 모델의 어떤 체급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캐릭터 대화 모델의 체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 백본을 활용해서 뭐 포스트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전이한다거나 하는 디스틸레이션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과 비슷하게 기억력도 되게 좋아지면 모델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백본의 역량에 의존적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라이브하게는 그냥 보는 입력 그 윈도우 사이즈를 더 늘리면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뭐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제품적으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대화를 유저들이 기억하게 할지 그리고 이것들을 모델이 받아서 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시도하는 어떤 기술 관점의 접근법들이었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구체적으로 모델 이런 문제들을 잘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모델을 개선했으면 결국 개선한 모델의 성능이 어떤지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우리 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피드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A/B 테스트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실험 중에 나오는 모든 실험군들을 다 A/B 테스트에 올려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정량 정상 평가로 구성된 내부 평가 진행해서 거기서 실험군들을 선택하고 걔네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A/B 테스트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봐보면 내부 평가는 크게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실제 성능, 그 제품에 올렸을 때의 실제 성능과 상관관계가 높은 내부적으로 이제 벤치마크 세트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모델 학습이 끝나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서 평가 결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 다른 모델들과 그 성능들을 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정량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할 수 있게 되고, 평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뭐 평균 출력길이나 평균 PPL처럼 모델의 어떤 기본 속성과 체급을 평가하는 셋,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 퀄리티 관점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컨텍스트 팔로잉 얼마나 잘하냐, 프롬프트 팔로잉 얼마나 잘하냐 하는 등의 모델이 목표로 하는 능력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평가 셋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포착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이 모델에서 일어나는 데를 프록시하는 어떤 평가 셋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제 성능과 상관관계가 낮은 셋들은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성평가는 뭐 그냥 써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품과 유사한 환경을 대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여기서 학습한 모델들을 교체 빠르게 해가면서 대화 진행하면서 성능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모델 같이 떠보면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둘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어떻게 도입할 때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에 이 툴에서 그냥 빠르게 올려놓고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내부 평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실험군을 확정했으면 A/B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진행할 때 가장 다른 지표들을 같이 고려하긴 하지만 가장 고려하는 건 사용자의 평균 플레이 시간을 목표로 대조군과 실험군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해요. 그래서 지금 제타에서 활성화 기준 하에 측정되는 사용 시간에는 대화 시간도 있을 거고, 캐릭터랑 대화하는 시간, 캐릭터 탐색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캐릭터 제작하는 시간들도 포함될 건데, 결국 우리가 모델을 개선했을 때 어떤 지표가 뭐 모델 그 개선과 가장 의존적으로 어떤 지표가 많이 변했는지를 적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변화에 가장 의존적인 지표는 캐릭터와의 대화 시간이라고 정의했고, 그거를 내부에서는 이제 플레이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레이 시간을 하루 단위로 측정하면 휴일에 많이 쓰고 주말에 많이 쓰고 하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모델 테스트 할 때는 최소 일주일 단위의 실험을 계획하고 일주일 평균 플레이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스캐터랩의 제타팀이 그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캐릭터 대화 모델을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했는데, 지금의 설명처럼 저희 팀은 어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몰입감 있는 대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캐릭터 대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해가지고 캐릭터랑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걸 이제 저희 팀의 목표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질의응답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라이브 Q&A 세션을 통해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앱 실행을 요청드렸는데요. 라이브 Q&A 앱을 열고 여러분들께서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들으신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또 채팅창이나 Q&A 창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캐터랩의 캐릭터 대화 모델 개선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네, 박수로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마 또 개별적으로 연사 토킹룸이라든지 다양한 툴 활용해서 컨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인영우님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아, 질문 네네.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4월부터 5개월간 몇 번의 A/B 테스트나 제품 개선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모델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음, 한 10번에서 20번 사이는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한 7, 80% 정도가 이제 유효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알겠습니다. 개선 바로 A/B는 또 따로 별도로 네,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 네,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말씀 주셨고요. 그럼 대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이런 비용적인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일까요? 저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가 모델이 만약에 고정돼 있다고 하면 그 모델을 계속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줄여나갈 수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모델의 어떤 구조가 바뀐다거나, 백본이 바뀐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이제 비용들이 되게 트래킹하던 어떤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A/B 테스트 할 때, 실제로 그런 비용이 늘어나는 대비 성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좀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어떤 트레이드 오프에 따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 지역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LAMA라고 있나요? 아니면 라마라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쓴다고 들었었는데 몇 턴을 데이터를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사용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그 저희 자체 모델인 핑퐁을 쓰고 있긴 하고, 이제 라마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보통 포스트 트레이닝 할 때는 10비 정도 트레이닝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 양 자체로만 보면 10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연사분과 연사 토킹룸에서 이야기 진행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네트워킹 세션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영훈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메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네, 메일로도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참가자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